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37% 올라서 24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그래서 오늘 뭐 아쉽게 2500선까지는 못 갔지만은, 네, 그래도 3% 이상, 오랜만에 이렇게 참 큰 상승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사면서 많이 올렸습니다.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이 거의 7천억 가까이 이렇게 샀습니다. 개인이 1조 6천억 이상을 팔았는데, 워낙 이제 개인들이 이 주식시장 하락장에 많이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7.7%가 나와서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네, 컨센서스가 8%였는데요. 네, 컨센서스보다 꽤 낮게 나오면서 7.7. 네, 굉장히 베스트 그런 케이스로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인플레가 이렇게 꺾이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이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렇게 9.1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이제 10월 달에 7.7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참 주식시장이 큰 짐을 지금 덜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보면 더 크게 올랐죠. 보면 다우가 3.7%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폭이 컸던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3% 반등은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좀 이제 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해 이제 퍼포먼스를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7% 빠졌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가 1.8% 빠졌고요.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도 16% 이상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워낙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1310원대 이렇게 갔고요. 얼마 전에 최고점이 거의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가 넘었었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130원 이상 이렇게 빠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34원씩이나 이렇게 빠지면서 네, 환율이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환율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가지고요. 네,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4% 정도 올라가지고 지수보다 살짝 더 올랐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 이 반등이 아쉽죠.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될 그런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도 좋았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지수가 약한 장에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반등할 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거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거의 63만 원 가까이 이렇게 육박합니다. 네, 정말 잘 올라가네요. 네. 마찬가지로 LG 화학 같은 경우도 6%대 이렇게 올랐고요. 네. 2차 전지도 강했고, 그리고 확실히 낙폭이 강했던 오늘의 이제 최대 이제 반등했던 업종은 역시 인터넷 서비스 쪽, 이쪽이 강했습니다. 네이버가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5%가 올랐어도 굉장히 미미하죠. 예, 그래서 참 이 빠진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왔고요. 어, 이제 좀 시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다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도 20% 올랐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네요. 네. 그래서 참, 그래도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 참 상한가 치는 것도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카카오페이도 너무 많이 빠졌죠. 뭐 고가가 고점이 거의 25만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이게 뭐 거의 뭐 90% 가까이 빠졌었죠. 85% 이상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프톤 같은 경우도 18%, NC소프트도 13%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이런 자금의 이런 수급이나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좀 그 큰 흐름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렇게 인플레가 꺾인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도 꺾이겠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지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작년 6월부터 보면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금리나 이런 인플레 같은 거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지금 확신은 할 수 없겠죠. 일단은 뭐 이 미국의 인플레를 봤을 때 꺾이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또 꺾인다고 100%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연준에서 어쨌든 목표로 하는 인플레 수준은 2, 3% 수준이거든요. 그럼 2, 3%까지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장은 이렇게 좀 희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이렇게 좀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이 좀 진짜 이런 반등이라서 좀 추세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